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5년 6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의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 실행하시고 위쪽에 있는 메뉴 중에서 윈도우 메뉴 확인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시면 워크스페이스라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CC2025 버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버전과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버전은 또 다를 수 있겠죠. 예전에 사용했던 CS6 버전의 경우에는 같은 에센셜일지라도 작업 환경이 많이 달라 보여요. 예전 버전 사용하시는 분들, 예전 버전으로 시험 보시는 분들은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최신 버전의 경우에는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추가됐으니까 이걸로 선택해서 작업을 해주세요. 최신 버전에서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을 선택하시면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만 이렇게 나열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 필요한데 눈에 안 보여서 따로 불러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윈도우에서 워크스페이스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면 숨김없이 모든 도구들이 쭈루룩 나열될 거고 위쪽에 옵션들도 보여서 이런 방식을 선택하도록 할 텐데요. 다만 최신 버전에서는 이렇게 프로퍼티라고 하는 속성창이 있기 때문에 여기만 봐도 여기에서 선의 두께 값이나 위치, 크기 조절이 가능하긴 해서 옵션 창이 없어도 되기는 해요. 여기에서 불필요한 아이들이 아니라 나는 새로운 작업을 해야 되는데 도구가 없을 경우에는 일일이 불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 때문에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걸 불러낸 겁니다. 저는 문제지를 이렇게 띄워놓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다 열려져 있으면 좀 좁은 관계로 프로퍼티 창은 닫도록 할게요. 위쪽에 옵션 창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예전에 사용했던 패널 그대로 열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패널들의 위치뿐만 아니라 하나하나의 옵션들도 수정이 가능한데요. 왼쪽 상단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서 제일 끝자락에 있는 프리퍼런스, 여기도 환경 설정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서브 메뉴 중에 아무거나 클릭을 해서 대화창을 띄울 거고요. 하나하나의 메뉴에 따라서 옵션들 선택이 가능합니다. 저랑 같은 환경에서 문제를 풀 거다라는 취지로 일단 옵션들 몇 가지만 설정하고 갈게요. 제너럴에 가시면 쇼 리치 툴팁이라고 하는 게 V체크가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셔야 툴팁, 툴을 사용할 때마다 요거는 누굽니다 라고 간략하게 이름 정도 보여주는 게 툴팁이라면 리치 툴팁은 커다랗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요 친구는 좀 번잡스러우니까 리치 툴팁은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문제지에서 단위를 밀리미터 단위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출력 형태에서 보이는 이 눈금자도 밀리미터 단위를 쓰니까 우리도 맞춰줘야 되겠죠. 글자의 크기, 선의 굵기 이런 것들은 포인트 단위로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 값들도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꼭 봐주시고요. 개체들을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했는지 가이드라인을 뽑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가이드라인의 색상 바꿔주실 수 있어요. 이 친구는 가이드, 스마트 가이드의 경우에는 개체를 들어서 옮길 때에 개체의 끝자락이 어딥니다 라고 포인트 보여주는 거예요. 센터가 어딥니다 라고 이렇게 포인트 보여주고 알아서 착착 선택을 해주는 건데 이 스마트 가이드 중에서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친구만 V체크를 해제시켜 주십시오. 이 친구는 줄자가 쫓아다니면서 거리값을 구해주는 건데 요건 좀 귀찮아요. 버전에 따라서는 버그가 있는 버전이 있어서 길다란 막대가 쫓아다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V체크를 해제시켜 주길 권하고요.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브라이트니스 밝기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난 좀 밝은 게 좋은데 그러면 테마를 밝은 걸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눈이 많이 부신 분들은 어두운 테마로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보기가 편한 방식으로 본인이 선택하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설정하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풀겠습니다. 문제지 보시면 이렇게 파일의 이름과 크기 지시가 되어 있죠. 파일을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을 주겠습니다. 수험번호 넣으시고요. 본인의 이름 넣어줘야 되겠죠. 문제번호 1이라고 붙일 거예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크기는 100에 80짜리입니다. 아래쪽에 어드밴스드 옵션 확인 좀 해주세요. CMYK 그리고 300ppi라고 하는 옵션 잘 선택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이 옵션 안 보이시는 분들은 화살표 누르시면 옵션 펼칠 수 있어요. 출력 형태 보시면 눈금자가 있으니까 우리도 눈금자를 켜놓는 게 좋겠죠? 뷰에서 룰러스 눈금자 켜도록 할게요. 보여주세요. 쇼 룰러. 색깔들도 필요한 아이들 따로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그거 우리도 만들어 놔야 되겠네요. 스와치 패널에 보면 색상들 몇 가지 뽑혀 있는데 내가 필요한 아이들만 따로 모으기 위해서 그룹으로 묶어 놓겠습니다. 뉴 스와치 그룹. 그럼 이름을 넣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은 안 넣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하시면 그룹이 생성된 거 보이고요. 거기에다 색깔 뉴 스와치라고 해서 CMYK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M80에 Y90이라고 하니까 탭키 눌러가면서 이름 넣고 엔터. 색상 추가되는 거 보이시죠? 계속 뉴 스와치에서 반복하시면 돼요. 탭키 눌러가면서 입력. 색상 중에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이 언덕이 보이시죠? 이 친구가 지금 그라디언트 색상으로 채워진 것 같아요. 그라디언트 패널 누르시면 기존에 있던 흰색, 검정색 그라디언트 있는데요. 콩 찍어서 아래쪽에 있는 물감통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넣으시면 되고요. CMYK가 안 보이시는 분은 오른쪽 위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CMYK다 라고 설정을 하셔야 되겠죠. Y60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물감통 더블 클릭하셔서 CMYK 값을 넣을게요. 이렇게 그라디언트 색상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여기다 두고 쓰셔도 되는데 혹시 그라디언트가 두 개다 세 개다 라고 할 때는 요거를 잘 만든 거 우리 그룹에다가 끼워 넣으시거나 버전에 따라서는 내가 만든 그룹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라디언트 옆에다가 두시면 됩니다. 질질 끌어서 여기다가 놓을게 라고 저는 그룹에다가 따로 놓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배치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정도에다가 내가 동그라미 배경을 넣을 테다 라고 대략의 위치 잡아줬고요. 일립스 이용해서 동그라미를 그려줄 거예요. 채우는 색깔, 선의 색깔, 요 안쪽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요 친구를 빙그르르 부채살처럼 돌릴 겁니다. 사각형을 하나 만들 거고요. 길다랗게 아래쪽에 있는 요 두 점을 모을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요거하고 쉬프트 저거하고 두 개만 선택했습니다. 오브젝트 메뉴에 가셔서 패스를 에버리지 모으겠습니다. 보스라고 양쪽 오케이. 그럼 이렇게 뾰족하게 모아지죠. 두 개를 같이 잡아서 가운데 호리젠탈 얼라인 센터 맞춰줄 거고요. 얘를 요 아래쪽을 기반으로 해서 붓셋살처럼 쭉 돌려줄 거예요. 요거를 이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돌릴 겁니다. 로테이트 툴 중심은 여기라고 할게요. 알트 클릭. 각도를 어느 정도 돌릴 건지는 프리뷰로 보시면서 요 정도 돌아가면 좋겠어 라고 파악하시고 카피. 그럼 요 정도 돌아간 거 반복할 거니까 컨트롤 D 눌러서 쭈루루 빙그를 돌려주게요. 일립스 이용해서 언덕도 만들겠습니다. 쭉 커다랗게 일립스 옆에 하나 더 있으니까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겠습니다. 두 개는 합체가 돼 있어야 되겠죠? 패스파인더를 꺼내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혹시 패스파인더 없으신 분들은 창을 불러내시면 돼요.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시면 ABCD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패스파인더 꺼내서 합쳐줄게요. 유나이트 그라디언트 색상 넣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배경 만들었고요. 이걸 이 동그라미만큼 자르면 되니까
동글라미 컨트롤 C 복사하셔서 컨트롤 V 붙이면 얘가 뚜껑처럼 덮여요. 아예 다른 색깔로 바꿔볼게요. 그 색깔 이렇게 탁 하고 지금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기 때문에 철커덕하고 붙는 느낌이 들 거예요. 뷰에서 스마트 가이드 켜져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몽땅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가려주겠습니다.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그러면 주변 정리가 싹 됐죠? 뒤쪽에 골프채 그려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깃발도 그리겠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해서 길다랗게 펜툴 이용해서 깃발 그려주시면 되겠죠. 시작점은 여기고요. 클릭해서 깊은 골짜기, 다시 높은 언덕, 끝나는 건 여기요. 골짜기, 볼록한 언덕, 다시 끝나는 건 여기요. 깃발이 너무 크네요. 이렇게 선택이 자꾸 되는 건 번잡스러우니까 아예 그냥 잠궈 놓도록 할까요? 오브젝트들 몽땅 선택해서 오브젝트에 락을 걸겠습니다. 선택한 거 셀렉트. 골프채도 만들 거예요. 똑바로 서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돌리는 게 좀 편하겠죠? 역시 렉탱글 툴 이용해서 길게 막대 그려줄 거고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손잡이 만들까요? 라운디드 렉탱글.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라 화살표 이용하시면 이렇게 모퉁이 둥글기를 보면서 조절 가능합니다. 최신 버전에서는 이렇게 라운드 코너가 있어요. 코너 위젯이 들어있어서 언제든지 나중에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이라고 해서 둥글둥글 구슬 나오면 이렇게 수정이 따로따로도 가능해요. 너다 라고 따로 선택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최신 버전이 아니라서 코너 위젯이 없으신 분들은 모퉁이가 둥근 사각형을 두 개 조합해서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살짝 둥근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많이 둥근 거 하나,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각도를 살짝 이제 돌려도 되겠죠? 나머지 이 아이언 부분은 펜툴 이용해서 그냥 그릴게요. 이 정도 되는 것 같죠? 여기에 지나가는 선들의 경우에는 선의 색깔과 두께값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주시면 됩니다. 라인 툴 이용해서 제작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클릭해서 쭉 시작하는 선 여기라고 해서 선을 하얀 선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끝나는 선도 여기 끝자락에다가 하나 쭉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있는 선들은 일일이 그리지 마시고 블렌드 툴 이용해서 채워줄게요. 블렌드 툴 선택했고요. 시작하는 선은 요거고 끝나는 선은 저거다 라고 시작과 끝을 지정을 해주시면 중간에 알아서 메꿔질 거예요. 다만 개수가 너무 많이 촘촘하게 메꿔지니까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해서 옵션을 불러내시고 스페이싱 사이를 스텝 개수로 지정합니다. 사이에 5개로 메꿔볼까요? 프리뷰라고 하면 이 정도 느낌이죠? 오케이.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반대쪽은 굳이 또 만들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룹으로 좀 묶을게요. 그룹. 반사시킬 거니까 로테이트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 반사시킬 때다. 제자리에서 반사할 거니까 리플렉트 툴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제자리에서 반사하죠.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라고 했습니다. 얘가 살짝 바깥으로 나갔네요. 안쪽으로 들여보낼게요. 얼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새로 뽑아야 되겠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지우고요. 다시 뽑도록 할게요.
펜툴 이용해서 얼굴 윤곽을 좀 딸게요. 펜 도구 이용할 거고 클릭해서 시작점은 여기 클릭해서 얼굴의 윤곽 대강을 따세요. 일립스 이용해서 귀 머리카락 부분에 대해서는 펜툴 이용해서 따로 만드시면 되죠. 한꺼번에 모든 머리카락을 만들려고 하진 마시고요. 부분 따로 만들어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모자 부분 따로 만드시고 그 위에 쏟아지는 머리카락은 또 따로 만드시면 되겠죠? 모자 위아래 분리된 부분 분리할 선 따로 만들게요. 펜툴 누르시고요. 선이 잘 보이라고 채우는 거 없이 선만 색깔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만 그릴란다. 컨트롤 클릭. 두 개를 같이 잡고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로 나누시면 분리가 될 거예요. 그룹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그룹 셀렉션 이용해서 요 아랫부분만이라고 따로 선택을 하시고요. 채우는 색깔 맞춰주면 되겠죠? 삐져나온 머리카락 펜툴 이용해서 그릴 겁니다. 시작점 여기 클릭해서 쭉 당길 거고요. 핸들 잘라주고 다시 당기시고 핸들 잘라주고 다시 당기시고 반복해서 머리카락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의 캐릭터는 약간 홀쭉하네요. 이 친구는 살짝 볼살을 키워줄게요. 안경을 쓰도록 할까요? 선이 잘 보이도록 기본 디폴트 돌릴 거고요. 펜 도구 이용해서 요것도 반만 그려서 그거를 반사시키겠습니다. 안경의 중심은 여기라고 해서 중심점 잡아주시고 드래그해서 곡선 반쪽을 그려줬고요. 렌즈 부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리면 되겠죠. 렌즈에서 반짝 빛나는 부분은 반대쪽도 있으니까 일단 이 친구 반쪽 만들어 놓은 거를 그거 반대 뒤집어서 같이 작업하도록 할게요. 요 선택할 때 좀 번잡스러우니까 얼굴 부분 얘네들은 좀 한꺼번에 묶도록 할까요? 이게 골프채도 오잉? 요건 언제 색깔이 이렇게 합쳐졌죠? 걸적거리는 아이들은 오브젝트 그때그때 락을 걸어서 잠가 놓을게요. 얼굴 부분 요만큼이라고 선택을 해서 얘네들은 좀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선택하기가 편하겠죠. 렌즈 얘네들만 리플렉트 반사할 거예요. 중심점은 여기요 라고 알트 클릭해 줄 거고요. 프리뷰 보시면서 반사된 거 확인 카피. 렌즈를 나눠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나가는 선 그릴게요.
지나가는 선을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다시 끌고 다시 끌고. 이 작업은 그 옆에 있는 렌즈에다가도 해줘야 되죠. 4개의 선과 렌즈 같이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로 나누면 이렇게 조각조각 분리가 돼요. 그러면 그룹으로 아직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룹 셀렉션으로 바꿔서 요거랑 쉬프트 저거랑 2개는 색깔을 하얗게 반사광 만들 거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4개의 선과 다시 요 렌즈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줘요. 그룹 셀렉션에서 요거랑 쉬프트 저거 흰색으로 채워주면 이렇게 선글라스 만들어집니다. 선글라스도 헷갈리니까 요거 그룹으로 그때그때 좀 묶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수염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모퉁이의 둥글기는 내려가라 화살표 올라가라 화살표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그 수염에 대해서 살짝 슈어 툴 이용해서 기울이겠습니다. 스케일 툴 꾹 누르고 계시면 슈어 툴 보여요. 슈어 툴 더블 클릭하면 얘를 각도 어느 정도 줄 건지 여러분이 정하실 수 있을 거고요. 요거 호리젠탈인지 버티칼인지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 있죠. 그거는 프리뷰 보시면서 꼭 확인을 해주세요. 턱수염 요것도 반만 그릴게요. 펜툴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드래그 요거랑 이라고 위치를 좀 맞출까요? 오른쪽 정렬 맞췄어요. 요거를 리플렉트 어딜 기준으로요? 요 끝자락 기준으로요. Alt 클릭 프리뷰 보시고 카피 얼굴은 전체적으로 이제 한꺼번에 묶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한 단계 뒤로 가세요. 샌드 백워드 티셔츠 옷을 만들면 되겠죠. 셔츠 카라 반대 리플렉트 중심은 여기요 라고 Alt 클릭 카라가 제대로 잘 됐는지 카피 마찬가지로 셔츠 부분도 반만 만들어서 얘를 리플렉트 시켜주면 되겠죠. 반만 그릴 거고요. 셔츠에서 이 부분은 좀 잘라내야 되겠죠. 라인을 이용해서 쓱 잘라줄게요. 패스파인더로 나눠주면 분리가 됩니다. 캐릭터가 다 만들어졌으면 그 위에다가 사각형의 리본 얹어주면 되겠습니다. 크기가 원이랑 별 차이 없으니까 이 정도 그냥 보면서 그려도 되겠네요. 밑에 리본 테이프 Alt 드래그해서 복사 색깔 바꿔서 써먹으면 되겠죠. 펜툴 이용해서 여기에 점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꾹 누르고 계시면 애드 앵커 포인트 보여요. 이쯤에다가 추가하겠다라고 뿅 찍고요.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이 점만 위치를 살짝 조절하죠. 순서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요 리본도 반사시킬게요. 리플렉트 툴, 요 리본의 센터 가운데 잡히면 알트 클릭해서 프리뷰 보시면서 위치 가늠해 주시고요. 글씨를 얹겠습니다. 타입 툴 들어서 타이핑하죠. 글꼴, 크기, 색깔 지정이 된 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타임뉴 로만, 볼드. 일부분만 크기가 다르니까 범위 잘 맞춰주시고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이 친구들 순서라든지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파일을 저장하시면 됩니다. 파일에서 세이브 저장할 거예요. GTQ 안에다가 이름 처음에 주고 들어온 거 맞는지 저장을 하시면 첫 번째 문제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160에 120짜리입니다. 파일 새로 만들게요. 파일에 뉴. 문제 번호 2번까지 같이 주셔야 되고요.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 맞죠? 윕스 160에 하이트 120입니다. CMYK의 300ppi인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크레이트. 눈금자 단축키 이용해서 꺼내 볼까요? 컨트롤 R 누르시면 바로 눈금자가 나타날 거고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그려야 될 개체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색깔을 일괄적으로 몽땅 뽑아 놓으면 좀 산만해요. 그래서 필요한 아이들을 그때그때 뽑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항상 패턴 등록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이 친구부터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스와치 그룹에다가 모아 놓겠습니다. 뉴 스와치 그룹. 이름은 굳이 안 줄게요. OK라고 하면 새로운 그룹 열렸고요. 필요한 색상은 뉴 스와치라고 더하기 단추 눌러서 Y값 40입니다. OK. 반복하시면 되겠죠? 필요한 색을 다 뽑았으면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건지를 좀 위치 파악하는 게 좋겠죠. 렉탱글 사각형 요만큼이라고 범위 잡아줬고요. 채우는 색깔 그리고 윤곽선 맞춰서 지정했습니다. 배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는 굳이 선택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당분간은 잠가 놓겠습니다.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게요. 셀렉션. 꽃잎에 대해서는 펜툴 이용해서 그리시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연필을 이용해서 빠르게 그리는 것도 좋습니다. 쉐이퍼 꾹 누르고 계시면 연필 툴이 있어요. 연필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연필 툴의 경우에는 이렇게 쭉 이어서 그리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되는데 돌아올 때 이렇게 동그라미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이 이어지게 됩니다. 개체를 선택하고 색깔 흰색으로 바꿔놓고 꽃잎의 모양이 다 다르니까요. 이렇게 빠르게 그릴게요. 위에서부터 그리게 되면 얘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이게 뾰족하게 마무리가 안 되고 뭉툭하게 동그랗게 마무리가 돼요. 뭐 이것도 나쁘지 않다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연필로 그리겠다. 안쪽에 있는 친구들도 연필 이용해서 그릴 수 있고요. 일립스 이용해서 변형을 하셔도 괜찮아요. 어떤 방법이든지 결과물만 비슷하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편한 방식으로 작업을 해주십시오. 펜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툴 위쪽 꼬집어주고 아래쪽 꼬집어주면 바로 이런 식으로 나뭇잎처럼 만들어지기도 하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크기 조금 줄여서 좀 짙은 색깔
요거는 회전을 시켜줄까요? 로테이트 툴 이용해서 끝자락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돌릴 거다 라고 하면 꽃이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알트 클릭. 꽃잎이 5장이니까 72도라고 계산하셔도 되고 360도를 나누기 5개로 나눠주세요 라고 하면 알아서 계산해 주기도 해요. 카피 컨트롤 DDD. 이렇게 해서 꽃을 한 송이 만들었고요. 이 친구들은 그룹으로 묶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이 조금 컸으면 좋겠네요. 가이드라인은 새로 뽑아서 골프채를 패턴으로 만들게요. 또 골프채에 대한 색깔 추가하겠습니다. 끝자락에 아이언 부분은 펜툴 이용해서 이어서 그려줄게요. 골프채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요거는 반대 뒤집어 주시면 되겠죠. 리플렉트 툴 이용해서 제자리에서 반사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제자리에서 이렇게 반사가 되죠.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각도를 조금 더 돌려줄 걸 그랬네요. 골프채는 하나 만든 거 이 친구는 그룹으로 묶어 놓도록 할게요. 선택하기 편하게 각도 적당히 조절하시고 반사를 시켜주도록 할까요? 이 친구는 리플렉트 툴 이용해서 반사 제자리에서 반사할 거죠. 리플렉트 툴 더블 클릭하면 제자리에서 바로 반사가 돼요.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골프공이 살짝 음영이 져 있는 부분 요건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요. 색깔 바꿔서 요만큼만 서로 분리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두 개를 같이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주세요 디바이드라고 하면 조각조각 분리가 돼요. 그 중에 요것만 지우고 싶습니다. 일부분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요것만 지워주세요. 딜리트. 골프채가 다 만들어졌으면 이 친구는 패턴으로 등록을 해야 되겠죠. 이 친구라고 선택을 했고요.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면 패턴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만들어줄 테다 메이크.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 불만 없어요. 결과물에도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름만 주고 나올까요? 골프 클럽.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던 체크를 하고 나오면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는 스와치 패널에 등록이 됩니다. 골프 가방 있는 부분 가이드라인 뽑을 거고요. 필요한 색상들을 먼저 뽑도록 하죠. 사각형을 이용해서 일단 가방의 아웃라인을 좀 잡아 줄게요.
점을 추가합니다. Add Anchor Point 이쯤에다가 라고 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좀 당겨주시면 이렇게 올라오죠. 살짝 곡선이 지도록 펜 툴 꾹 누르시면 앵커 포인트 툴이 있어요. 당겨주시면 곡선으로 변형이 되기도 합니다. 옆에 라운디드 렉탱글 사각형 어느 정도 둥글 건지는 모서리 둥글기 위로 올라가라 밑으로 내려가라 방향키 눌러서 조절하시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 하나의 점만 수정할 수도 있죠. 패스파인더로 유나이트 합체 순서를 잘 맞춰서 배치를 해주시고 이 부분은 요만큼 자를 건데 정교하게 작업하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은 칼을 쓰세요. 이레이즈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나이프 칼이 보이고요. 쌍둥하고 잘리울 선을 이렇게 지나가도록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만이라고 따로 선택해서 색상 값을 바꿔줄 수 있어요. 나머지 앞부분은 펜툴 이용해서 그리셔야 되겠군요. 여기에서 채워주는 거 골프채로 채워주면 되겠죠. 배경의 색깔 회색으로 옅게 넣어줄 거고 그 위에다가 패턴 하나 더 씌워야 되니까 요거는 컨트롤 C 복사를 하세요. 그리고 그 같은 위치에다가 컨트롤 V 붙이시면 하나 더 생긴 거 보이시죠? 요거는 골프클럽 저희가 만들어 놓은 패턴으로 채워주면 됩니다. 같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철컥 지금 저희가 스마트 가이드를 켜놨기 때문에 철컥철컥 붙는 느낌이 들 거예요. 크기를 좀 줄여보도록 할까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을 하시면 제자리에서 크기가 줄어들 거예요. 20%라고 프리뷰 보시면 이렇게 오브젝트까지 같이 줄어들면 안 되죠. 옵션에서 패턴만 줄어들어라 라고 요거 오브젝트는 체크를 풀겠습니다. 색깔이 조금 더 밝은 색깔인가 봐요. 배경에 되는 아이가. 일단 요거는 오케이. 크기는 적당한 것 같으니까요. 요 정도로 할 거고요. 밑에 깔려 있는 아이 색상을 조금 더 밝은 색상으로 요 느낌이죠. 위쪽에 분리해 주는 건 좀 더 정교하게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 펜 툴을 이용해서 작업하셔야 돼요. 클릭해서 시작점 여기를 통과하고 여기서 끝난다 라고 선을 직접 그려주시고 채우는 건 없어야 되겠죠. 그 선을 기반으로 해서 얘네들을 자를 거예요 라고 디바이드 나눠주시면 이런 식으로 좀 모양을 더 예쁘게 자르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아까처럼 칼을 이용해서 잘라주셔도 괜찮아요. 안쪽에 점선 표현을 해보도록 할까요? 같은 간격으로 이게 좀 줄어들어서 점선 표현이 됐으니까요. 개체 선택하시고 오브젝트에서 패스를 옵셋 패스라고 해서 같은 간격으로 축소할 거니까 마이너스 값을 주세요. 프리뷰로 보면서 어느 정도 줄어들 건지 가늠하시고 오케이. 채우는 건 없고 선의 색깔만 지시가 된 대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선의 색깔은 이라고 두께값과 지시가 되어 있죠. 스트로크 패널에 가시면 선의 두께값은 이렇게 보일 텐데요. 그거에 점선이다 라고 하는 건 눈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점선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옵션 불러내셔야 될 텐데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3줄이 show 옵션이라고 하면 숨겨져 있던 옵션들이 쭈루룩 펼쳐질 거고요. 대시드라고 하는 걸 V체크 하시면 점선으로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그 점선이 너무 듬성듬성하죠? 요거는 길이가 12라고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요 값을 좀 줄여볼까요? 3이라고 하면 좀 더 촘촘하게 들어가고요. 선보다 간격이 조금 더 좁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갭, 간격의 값을 3보다 작게 2라고 줘보시면 더 촘촘하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정해진 값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곡선 그냥 만들게요. 클릭해서 요만큼 그리는 게 더 빠를 때는 그려버리는 게 편합니다. 안쪽에 있는 요 친구 같은 간격으로 줄어들 거다. 오브젝트에서 패스의 옵셋 패스라고 마이너스 얼마만큼 줄어들 건지 가늠을 하시고요. 테두리만 있어요. 라고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된 게 없으니까 여기 선에 대해서는 브러쉬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까 일부분만 일부분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가 없죠. 딜리트 여기도 필요가 없어요. 이 선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고 브러쉬로 가겠습니다. 브러쉬 패널에 가시면 몇 가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차콜 펜슬이라고 하는 아이가 나와 있을까요? 이 친구 비슷한 것 같은데 얘는 갖다 대고 기다리시면 차콜 페더네요. 차콜 펜슬이 나와 있지 않으면 라이브러리에서 직접 찾으시면 됩니다. 왼쪽 구석에 라이브러리 누르시고 요거를 어디에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거나 일단 선택을 해서 창문을 띄우세요. 그리고 드르륵 드래그 하셔서 창을 길게 뽑으시고 왼쪽 오른쪽으로 가면서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 어디 있을 것 같죠? 모양을 봐서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름으로 보시면 돼요. 오른쪽 구석에 있는 3줄이 여기서 리스트 뷰로 보시면 차콜 펜슬 여기 있군요. 색상 지정이 된 대로 작업하시면 되겠죠? 글씨를 얹도록 할까요? 골프채도 쭉 만들어 주세요. CC 버전, 최신 버전에서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안쪽에 이렇게 동글동글 구슬이 있어서 살짝 모퉁이를 둥글어 주실 수 있어요. 최신 버전이 아닌 경우에는 이 기능이 없어서 이펙트에 가시면 스타일라이즈에서 라운드 코너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로 코너를 둥글둥글 다듬어 주실 수 있어요. 사이는 채워주시면 되겠죠. 블렌드 툴 이용해서 시작하는 건 요거, 끝나는 건 저거 라고 해서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면 스페이싱 채우는 거 스텝으로 개수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프리뷰 보시면서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골프 가방에 대해서 작업이 끝났으니까 모자를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가이드라인을 지우겠습니다. 색상 그라디언트의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패널 여기에서 색상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 콩 찍어주시고 아래쪽에 있는 컬러 칩 더블 클릭해서 CMYK 모드를 불러내시면 돼요. 펜 도구 이용해서 모자 캡을 만들어 볼까요? 여기에서 그림자가 좀 있어 보이는 부분 알트 드래그해서 하나를 더 만들고요. 색깔 그라데이션의 방향 좀 다르죠. 그리고 밝은 부분이 있고 양쪽 끝단이 어둡기 때문에 색깔은 두 개 줬지만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색상의 위치 밝은 거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어두운 거 알트 드래그해서 하나 더 복사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리플렉트 반전된 것처럼 보여요. 각도를 숫자 값으로 주시면 어느 각도인지 대충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그 위에다가 모자 마저 얹어 줄게요. 요만큼 색깔이 다른 부분 잘라주시면 되겠죠? 잘리울 부분하고 자를 선 두 개를 같이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눠 줄 거고요. 부분적으로 색깔 바꿔주세요. 나뉘어질 부분 펜툴로 일일이 그릴 시간이 모자라신 분들은 칼을 이용해서 빠르게 작업하셔도 됩니다. 칼 이용할 때 확실하게 이렇게 지나가도록 잘라주셔라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꽃잎 문양 넣어서 모자 바깥으로 삐져나가는 꽃잎은 잘라버리면 되겠죠.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주변 정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꽃잎을 요만큼이라고 그룹으로 일단 묶었을까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순서 맨 앞으로 크기 적당히 조절하셔서 배치하세요. 이제 요 모자 바깥으로 삐져나가는 거 자르기 위해서 얘가 필요하군요. 그룹으로 묶여져 있으니까 얘는 그룹으로 좀 풀게요. 언그룹 요 진한 색의 파랑 얘만 필요합니다.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붙여 볼게요. 요거 색깔 확실히 구분되게 다른 색깔로 넣어 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살짝 얹은 거 보이시죠? 여기 바깥으로 빠져나간 것들이 안 보이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예요. 요거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작업했던 거고 지울게요. 같은 위치에다가 복사할 때는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F라고 하면 똑같은 위치에 한 겹 위에다가 올린 거예요. 클리핑 마스크는 제일 위쪽에다가 배치돼야 되니까 방금 복사된 거를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라고 하면 맨 위에 씌워진 거 보이시죠? 요 뚜껑으로 덮인 거하고 쉬프트 삐져나간 꽃들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하면 그만큼이 정리가 되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쭉 드래그해서 그려줄 거고요. 투명도가 있군요. 오퍼시티 70%라고 되어 있어요. 위쪽에 있는 옵션 바에서 오퍼시티 값을 주셔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트랜스퍼런시라고 하는 곳에서 오퍼시티 주셔도 되고 어디서든 상관은 없습니다. 살짝 꿍 뒤쪽이 비쳐 보여요. 지시가 되어 있는 글꼴 그리고 크기 색깔 맞춰 주십시오. 모자가 좀 작게 그려진 것 같은데 요만큼이라고 해서 몽땅 다 크게 키울 거고요. 글자가 그럼 같이 커졌을 테니까 글자만 선택해서 크기 10인 거 확인을 꼭 해주세요. 이제 그림자 효과 이펙트 주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림자가 진 거기 때문에 여기는 그룹으로 묶어주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이펙트에 가셔서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 가시면 그림자 효과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거리라든지 농도 그런 건 비슷하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작업하느라고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은 깔끔하게 지워줄게요.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파일의 이름 주고 들어왔던 그대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 두 번째 문제가 끝났죠. 세 번째 문제 210에 297 A4 용지입니다. 파일 새로 만들게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맞죠? 210에 297 CMYK에다가 300ppI인 거 확인하시고 새로 만들어요. 크리에이트 눈금자 바로 꺼낼게요. 컨트롤 R 눌렀고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에서는 이렇게 골프공을 여기저기 뿌려주는 심볼 기능 물어봅니다. 요거 심볼부터 먼저 만들고 나머지 작업들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 흰색이다 보니까 요거는 요 종이 바깥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이용해서 작업을 할 거고 필요한 색상들을 그룹에다가 모아서 따로 만들겠습니다. 요거 공에 대해서 안쪽에 동글동글 엠보싱처럼 보이는 요 둥근 부분 역시 일립스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라디언트가 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 거고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요거는 컨트롤 D 하면 반복적으로 배치가 되겠죠. 요만큼에 대해서 살짝 비껴서 갖다가 놓고요. 컨트롤 D 또 반복하시면 돼요. 불필요한 아이들은 지워줄 거고요. 여기 안쪽에서 살짝 둥글게 깎여 있죠. 큰 타원 선택하셔서 오브젝트의 패스에 옵셋 패스 마이너스 얼마만큼 줄 건지는 프리뷰로 보시면서 각자 정하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이 친구만큼 삐져나간 것들은 주변 정리를 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에서 정리할 건데요. 순서를 맨 앞으로 뺄 거니까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라고 할게요.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구분이 되게 넣어보자면 이 친구예요. 뚜껑으로 덮여져 있는 거 바깥에 삐져나간 이 타원들은 다 없애버릴 거니까
몽땅 다 선택을 하시되 이 커다란 원은 해당 사항 없죠. 쉬프트 눌러서 큰 원은 빼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만 따로 이 노랑이 원 바깥에 삐져나간 걸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서 주변 정리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이 친구는 알트 드래그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까 복사해서 크기 좀 줄여주시고요. 밑에 깔려있는 이 색깔만 밝은색 하늘색으로 바꿨어요. 자, 요 두 개의 골프공 몽땅 선택을 하시고 심볼로 등록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패널 중에서 심볼 패널 보이시죠? 기존에 있던 몇 가지가 보일 텐데 그 아이를 여기 사이에다가 낀가 넣으시면 됩니다. 이리 오세요 라고 끌어다 놓으면 CC 버전의 경우에는 라이브러리에다 따로 등록할 거냐고 물어보는데 요거 필요 없어 라고 닫을게요. 다시 심볼에다가만 넣겠습니다. 골프볼 이미 작성했으니까 얘는 더 이상 쓸 일이 없겠죠? 지울게요. 가장 뒤쪽에 배경이 되는 아이들부터 작업을 할 거예요. 메쉬 도구 이용해서 배경을 만들 건데 210에 200짜리라고 되어 있죠?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렉탱글 툴 이용해서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떠요. 210에 200짜리라고 하면 사각형 요만하군요. 얘를 철커덕하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뷰에서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기 때문에 얘가 철커덕 붙는 거예요. 메쉬 툴에서는 색깔 두 가지 지정이 되어 있죠. 색상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늘색인데 부분적으로 색상이 달라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메쉬 툴 이용해서 배경을 만들 겁니다. 색깔부터 뽑아보도록 할까요? 맨 막내둥이 색깔 기준으로 해서 추가해 줄 거다. 메쉬 툴 사용할 때 사이즈가 지정되어 있네요. 210에 200짜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메쉬로 채워라 라는 거죠. 렉탱글 툴 이용해서 드래그를 하셔도 되겠지만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떠요. 210에 200이라고 값을 넣어주면 이렇게 사각형 만들어지죠. 선택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고 철커덕하고 붙는 느낌이 드시나요? 뷰에서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기 때문이에요. 전체적인 색깔은 하늘색이고 중간중간에 포인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색상 맞춰주도록 할까요? 여기에서 메쉬 툴 들으시고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여기가 지금 노랑노랑하죠? 클릭해서 이 부분 그리고 색깔 넣어주시고 저 부분이라고 색깔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퍼진 게 아니면 막아주는 부분도 필요하네요. 요만큼 넘어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메쉬를 뿅 찍으셔서 색상 다시 파란색으로 막아줄게요.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할 거고요. 배경이 다 완성이 됐으면 잠가 놓도록 하죠.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겠습니다. 셀렉션. 아래쪽에 언덕으로부터 배경 쭉쭉쭉 쌓아 주도록 할게요. 기존에 있던 색깔 기반으로 해서 추가하겠습니다.
삼각형 이용해서 나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폴리건 툴 이용해서 다각형 만드실 때 올라가라 화살표, 내려가라 화살표 누를 때마다 다각형 선택할 수 있죠. 삼각형이 될 때 멈추시고요.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시고, 이 친구는 양쪽이 흐물떡거릴 수 있도록 이펙트를 줄게요. 이펙트에서 디스톨트 지그재그라고 하면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틀어지는 거 보이시죠? 포인트는 코너 뾰족하게 할 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할 거고요. 사이즈는 조금 줄일 거고 개수는 좀 많이 늘릴게요. 이 정도 느낌으로 가면 될까요? 오케이에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요거는 아래쪽은 모서리 둥근 사각형으로 메꿔 주시면 됩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눈에 보이는 대로 확장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얘의 본성은 삼각형이죠. 요거 흐물떡거리는 아이로 아웃라인을 보일 수 있도록 오브젝트에서 익스펜드 어피어런스라고 하면 실제 선도 이제 꾸물렁거리게 만들어졌어요. 패스파인더로 합치면 나무 한 그루가 만들어지죠. 골프공은 또 그릴 필요가 없이 아까 저희가 심볼 등록했던 친구, 요 친구 하나 그냥 끌어다 놓고요. 요거를 오브젝트 익스펜드라고 확장을 시켜주게 되면 기존에 있던 거 요거 필요 없는 것들 지울게요.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요만큼 필요 없는 건 지웠습니다. 얘만 가져다 쓰면 되겠죠? 잔디 잎들은 펜툴 이용해서 다 그려줄 부분들이네요. 개체 선택할 때마다 걸적거리는 요 배경이 되는 부분들은 잠궈 놓도록 할게요.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겠습니다. 구름들은 일립스 이용해서 몽글몽글 그려줄게요. 구름 몽땅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한꺼번에 묶어 버릴 거고요. 요만큼은 쌍둥 잘라야 되겠죠? 라인을 하나 그려줄게요. 그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구름을 좀 분리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눠주면 이렇게 위아래로 분리가 됐어요. 다이렉트 셀렉션 혹은 그룹 셀렉션으로 이 부분만 지우겠다라고 선택해서 딜리트 지워주죠. 배경이 될 만한 친구들은 대략 그렸고요. 그럼 요 위쪽에 블렌드 툴 이용해서 작업해야 될 곡선 이 친구를 제작할 건데요. 흰색 선 지나가는 거 그리고 노란색 선 지나가는 거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시고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펜툴 이용해서 제작을 하셔도 되고요. 커버처 툴이 있으신 분들 버전에 따라서 커버처 툴이 없는 버전도 있어요.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요거 이용하시면 조금 더 곡선이 편하게 그려지죠. 클릭해서 시작점 중간에 여기 지나갈 거고 클릭할 때마다 곡선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클릭해서 곡선을 만들어 줬어요. 그만 그리겠다 컨트롤 클릭하면 곡선
완성이 됐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편집 가능한 거는 일반 펜툴 작업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거는 이라고 선택을 해줬고요. 그 선에 대해서 색깔 값 흰색부터 노란색으로 퍼져나가는데 지금은 흰색을 그렸고요. 흰색의 선의 두께 값은 1포인트네요. 노란색의 선 커버처 툴 이용해서 경로 따라가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시작점은 여기, 클릭해서 경로 이렇게 지나갈 거다 라고 곡선 보시면서 작업하세요. 그만 그리겠다. 컨트롤 클릭. 나중에라도 다 수정 가능하다 라고 했죠. 두 개의 선 이제 블렌드 툴 이용해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 툴 일단 먼저 선택을 할 거고요. 시작하는 건 여기이고 끝나는 건 저기다 라고 해서 블렌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하시면 단계 지정할 수 있죠. 스텝으로 할 거다. 단계는 15단계라고 되어 있으니까 개수를 정해 주시고요. 제가 노란색이라고 설정을 안 하고 그냥 작업했네요. 블렌드 툴의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설정할 수 있죠.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요 선은 이라고 따로 선택하시고 색깔 값 주십시오. 두께 값도 주실 수 있어요. 스트로크 3. 그 위쪽에다가 브러쉬가 이렇게 햇살 모양으로 지나가고 있고요. 브러쉬를 들까요? 페인트 브러쉬. 햇살이 지나가고 있는 경로 쭉 따라가서 그려주세요. 이 브러쉬 선 역시 브러쉬 패널에 가셔서 햇살 모양의 브러쉬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여기 바로 안 보이면 라이브러리에서 찾겠다라고 불러내시면 되겠죠.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창 하나 띄우시고요.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햇살을 찾아주세요. 이름으로 찾을 건 아니니까 다시 썸네일 뷰로 바꾸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만든 골프공도 여기저기 흩 뿌려져 있죠. 심볼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렇게 뿌려져 있어요. 심볼도 넣겠습니다. 심볼 패널 가셔서 이 친구입니다 라고 골프공을 인식시켜 주시고요. 스프레이로 뿌려줄게요. 심볼 스프레이 여기다가 1개, 저기다가 1개라고 하나씩 여기저기 뿌려주시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여러 개가 만들어졌으면 왼손으로 Alt 눌러서 클릭하면 지워집니다. 쉬프터 이용해서 위치 마음에 안 드는 건 이동하시면 되는데 요거 들락날락하면 귀찮으니까 좀 나와 있어 라고 뽑아내겠습니다. 여기에서 쉬프터 이용해서 이리 와 라고 보면서 위치를 조절하실 수도 있어요. 사이저 이용하면 크기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콩콩콩 찍어서 크기를 적당히 키워주시고 혹시 너무 크다 싶으시면 Alt 눌러서 반대로 또 줄일 수도 있죠. 스피너 이용해서 방향 조절도 가능합니다. 색깔이 살짝 초록색도 묻어있는 것 같고 여기는 살짝 핑크색도 묻어있는 것 같죠? 염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염색기 스테이너 이용할 거고요. 그러면 색깔을 골라야 되겠죠? 스와치에서 색깔 나는 초록색을 원해 라고 골라서 이쯤에다가 찍어주시면 색깔 묻어날 거고요. 핑크색, 빨강색이요. 또 콩콩콩 찍어주면 빨강색이 묻어나죠? 이 끝자락에 있는 아이는 좀 반투명해진 것 같죠? 투명도를 주실 수도 있어요. 스크리너 이용해서 콩콩콩 찍어주면 이렇게 흐리멍텅해지기도 합니다. 너무 흐리멍텅해서 안 보인다 그러면 역시 Alt 눌러서 살려내시면 되고요. 이제 이 위에다가 글자 얹으시고 카트 얹으시면 되겠네요. 개체들이 더 이상은 선택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몽땅
오브젝트에서 락을 걸어 놓겠습니다. 카트에 필요한 색상도 뽑아야 되겠군요. 자동차의 아래쪽 프레임부터 먼저 그리겠습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 카트를 하나 만들었으면 이 친구는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한꺼번에 그림자 효과를 줄 거예요. 여기에서 그림자는 이펙트가 전체적으로 그림자가 져 있죠. 바퀴 하나 따로따로 들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그룹 눌러주시고요. 여기 위쪽에도 하나가 더 있죠. 알트 드래그해서 이 친구 크기 줄일 거고요. 방향 리플렉트 반사시켜 줄게요. 이 두 아이를 같이 선택을 하고
이펙트에서 그림자 효과 줍니다. 스타일라이즈의 드랍 섀도우. 이제 잠겨져 있던 친구들 다 풀을 거예요. 오브젝트에서 언락 올이라고 하시고요. 순서 좀 맞춰주세요. 얘는 요 블렌드보다도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죠. 컨트롤 뒤로 가라 라고 하는 열려라 네모가로 누르셔서 순서 맞게 배치를 해주십시오. 작업이 다 끝났죠. 여기 주변 정리를 좀 하고 글씨를 쓸게요. 맨 위쪽에 사각형 하나 크게 만들겠습니다. 렉탱글 툴 쿵 찍으셔서 210에 297이라고 용지 사이즈로 맞춰서 사각형을 하나 만들었고요. 철커덕하고 붙는 느낌이 드시죠? 요거 뿅 하고 찍으시고, 만약에 철커덕하는 느낌이 안 든다라고 하시면 뷰에서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는지 꼭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왼쪽에서 맞춰주세요. 위쪽에서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몽땅 다 선택을 할 거예요. 컨트롤 A. 그리고 오른쪽 버튼에 클리핑 마스크를 만들겠다라고 하시면 주변 정리가 깔끔하게 끝났죠. 글씨를 얹어서 마무리할게요. KUR 고프라고 하는 거는 엔빌롭 디스톨트 작성하세요 라고 하는군요. 글자를 선택하시고 위쪽에 옵션 보시면 꾸겨줄란다 라고 하는 엔빌롭 디스톨트 있을 거예요. 요거 자체를 콩 찍으셔서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요거 인플렛이라고 하는 친구인 것 같죠. 이런 분위기예요. 밴드값 조절하셔서 비슷한 분위기 찾아주시고요. 오케이. 느낌이 살짝 다른데 이 친구를 키를 좀 키워줄게요. 위로 살짝 키워줄 거예요. 다만 요거 손질하고 나면 글자의 크기도 커졌으니까 더블 클릭해서 여기 글자의 크기 80으로 다시 맞춰주겠습니다. ESC 빠져나오시고요. 적당히 배치하십시오. 이 정도까지만 느낌 갈게요. 시간 너무 많이 할애하지 마시고요. 글자 다시 쓰겠습니다. 글꼴 맞춰주시고요. 크기 맞춰주세요. 색깔까지. 위쪽에 옵션 보시고 글꼴 다 맞춰주셨으면 엔빌롭 디스톨트 꾸겨주겠다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깃발 모양. 카트를 제가 너무 아래쪽에다가 배치했군요.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배치 좀 다시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작업이 다 됐으면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 파일을 저장할 겁니다. 저장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마지막 문제까지도 해결이 됐죠. 시간이 촉박하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만들려고 애쓰진 마시고 비슷하게 만들어 주세요. 펜툴 시간 너무 많이 할애하면 연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빠르게 완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5년 6월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꼼꼼하게 연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